저희 아버지는 교직 생활만 30년째 하시다 최근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아침에 학교를 출근하시다가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에 부딪히셨고 처음엔 중환자실로 실려가셨다가 보름 만에 겨우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무릎 관절의 인대가 파열되고 팔도 부러지고 척추 압박 골절까지 심하게 다치신 상태였어요.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머리는 크게 다치시지 않아 뇌는 정상이었고 인지 능력도 가능하셨고요. 아빠를 친 가해 차량은 알고 보니 같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차량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이 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와 아빠 상태를 확인하셨었고 그 다음엔 보험사에서 오더군요. 아빠가 교감 선생님이라 학부모님에게 이렇다 저렇다 원망 섞인 말 한마디 못한 채 병실에서 아픈 통증만 참고 계셨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거동이 너무 불편해서 휠체어를 찾으셨고 저와 간병인 아줌마는 아빠를 부축이며 휠체어에 아빠를 태우려는 순간 아빠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으시곤 당신 다리를 꼬집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빠 왜 그래? 다리 아파? 아니 근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감각이 없는 것 같아. 약 때문에 그런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빠가 꼼짝없이 20일 동안 병원에 누워만 있었잖아. 그래서 잠깐 다리에 힘이 풀린 게 아닐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시고 병원 내 공원을 한 바퀴 돌았죠. 다행히 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발령대기 기간 중이라 아빠를 제가 간호할 수 있었어요. 엄마와 제 동생은 직장인이라 저녁에 근무 마치고 병원에 들러 아빠 상태 한 번씩 보고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주말에 동생과 교대를 했죠. 늦은 오후쯤 담당 의사선생님이 아버지 회진을 마친 뒤 보호자를 찾는다는 간호사 말을 듣고 의사선생님 방을 찾아갔죠.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 허리가 단순 골절이 아닌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내일 정밀검사를 다시 해봐야 된다고요. 청척병력 같은 말이었어요. 나는 당장 엄마와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알렸고 아빠에게는 일단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침 아빠에게 다친 허리가 괜찮은지 검사받는 거라고만 대충 둘러댔고 전 검사 결과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와 동생도 일찍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며 예상대로 경추뼈가 손상되었고 그 신경이 눌러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희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잘 걸어다니시던 아버지가 한순간에 하반신 마비라니. 엄마는 잠시 주춤하시더니 바닥에 주저앉고 마셨어요. 이 소식을 아빠에게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지 너무 막막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열심히 재활치료 받으면 호전될 수도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말라시더군요. 엄마와 함께 우리는 병실로 돌아왔고 아빠는 그새 옆에 계신 다른 환자분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아빠가 검사 결과를 제게 물어보셨고 전 순간 당황해서 아빠 골절이라 열심히 치료하시면 곧 낫는다고 당분간 재활치료 열심히 하라시네 라고 둘러댔네요. 잠시 후 아버지는 약을 드시고 잠이 드셨고 우리 셋은 병원 매점에 내려와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너무 난감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3년 사귄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아버님 좀 어떠셔? 괜찮으신 거지? 오빠 많이 좋아지셨어. 휴, 다행이다. 혹시라도 잘못되실까봐 너한텐 말은 안 했지만 진짜 걱정 많이 했어. 그랬어? 오빠가 걱정해준 덕분에 빨리 회복하시나 보다. 고마워. 고맙긴.
근데 우리 다음 주에 상견례 하기로 한 건 어떻게 할까? 너 지금 정신없을 텐데 한 달 뒤로 미룰까? 아, 맞다. 상견례. 오빠 미안해. 너무 경황이 없어서 깜빡했네. 아빠도 한 달 후면 많이 좋아지실 테고 그래, 오빠 말대로 한 달 뒤에 하는 걸로 하자. 그래, 알았어. 이번 주에 아버님 뵈러 병원 들를게. 전화를 끊고 저는 엄마에게 상견례를 미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3개월 뒤면 제 결혼식이라 시부모님께서도 충분히 상황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혼집은 일찍이 계약을 마쳤고 혼수와 예물은 아빠가 사고 당하시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드레스와 예복만 맞추면 돼서 급한 상황도 아니었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평소에 저를 예뻐해 주셨고 이번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난 뒤로는 축하한다시며 예물로 고급시계도 맞춰주셨어요. 그런데 늦은 밤 예비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 제게 하시는 말씀이 상견례를 꼭 미뤄야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오빠 위로 형님 내외가 지방에 계신데 상견례에 참석한다고 그 날짜 맞춰서 휴가를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님께 아버지가 아직 병원에 계셔서 엄마만 참석하기도 좀 어색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아유, 상견례인데 엄마 혼자 나오셔도 되지 않겠냐 시길래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이해를 해주시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예정대로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오빠가 장인어른 뵌다고 병원에 찾아왔고 휠체어를 타고 계신 아빠에게 살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빠와 전 잠시 병원 밖을 나와 바람을 쐬며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우리 아빠 하반신 마비래. 이제 우리 아빠 어떻게 해? 화장실도 혼자서 못 가실 테고 학교도 이젠 못 다니실지도 몰라. 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오빠도 너무 놀란 나머지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전 지금 입원해 계신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인데 어딜 가?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야. 오빠도 적지 않게 당황한 얼굴이었고 그래도 괜찮다며 힘내라고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님이 저희 엄마에게 한 말씀 하시더군요. 아유, 사돈, 갑작스러운 일 겪느라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사돈 어른이 하반신 마비라던데 상심이 크시지요? 아우, 저도 그 얘기 듣고 많이 놀랐네요. 이렇게 이쁜 딸 두고 결혼식에도 못 오실 텐데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던 엄마는 딸내미 결혼식에 못 온다니요. 휠체어 타고 들어가면 되지 뭐가 걱정입니까 사돈.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신부와 동반 입장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하객들이 보기만 해도 불편해할 텐데요, 사돈.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저와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결혼식장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 보기 민망하고 싫으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님이 이렇게 이기적인 분이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엄마는 저더러 창피할 거 없다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아빠랑 같이 입장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아빠를 창피하게 여겨본 적 없고 늘 존경스러운 분이셨기 때문에 아빠와 예식장에 같이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며칠 뒤 오빠는 제게 만나자며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휠체어 탄 사돈이랑 며느리가 동시 입장하는 건 절대 볼 수 없다고 너랑 나랑 그냥 동반 입장하라고 하시는데 너 생각은 어때?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빠,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그게 말이 돼? 휠체어 타고 입장하는 게 잘못된 건가? 사람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우리 가족은 아빠가 저렇게 살아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나 솔직히 어머님하고 오빠한테 너무 실망했어. 우리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 뒤로 2차례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지만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문자를 보내시더군요. 얘, 결혼이 애들 장난이냐?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으면 냉큼 받아야지. 아휴, 차라리 잘됐다 잘됐어. 다리 못 쓰는 네 아버지랑 평생 같이 살아라. 라고 저주의 악담을 퍼부으시더군요. 문자를 본 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식 없고 이기적인 집안에 시집 안 간 것이 천만 다행이라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더군요. 결국 전 그렇게 파혼을 했고 서로 들어갔던 비용 되돌려주고 혼수, 예물, 신혼집 모두 취소했습니다. 줏대 없는 마마보이 남친도 너무 꼴보기 싫어져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행복한 결혼을 꿈꿨는데 한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려 괴롭고 힘들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창피하지 않을 마음 따뜻하고 현명한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